한 평만의 세상 읽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 만들기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온라인 대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미동맹은 국제기구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국가 간의 동맹 관계이고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 66년 동안 안보는 물론이려니와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매우 지대한 공헌을 한 한국과 미국 양자관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동맹에서도 최근에는 갈등의 목소리, 충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을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28,500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혹여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감축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우리 사회에서 등장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전반적인 국제 질서 상황에 미치는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 속에서 한미 동맹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54년도 11월 달에 발효가 돼서 올해 11월 달이면 이제 66주년을 맞게 되죠. 전반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간략히 평가를 하시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안 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70년 된 동맹이 이렇게 이제 긴밀하게 그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작동하는 예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성이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유연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은 70년이라면 대단히 긴 세월 동안인데 그 사이에 이제 안보 환경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미 간의 상대적인 국력의 차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런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 그런 동맹이었었다.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가, 약소국가 간의 그 조약이었죠.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아주 대등한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해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홍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두 나라가 54년에 동맹을 맺고 한국전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보통 관계가 아니라 혈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가 지금 60년, 70년을 넘어서 같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성과라고 보고 그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가장 세계 모범적인 그런 하나의 동맹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한미 관계가 서로 어떤 성장 관계,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성장통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적지 않다. 미국의 포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신뢰한다라는 미국인들의 응답자 비율이 30%가 못 미쳤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비교적 준수한 지지율을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디스어프로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상당한 그 비율로 나타나는데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은 큰 70% 이상이 또 그 미국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생각 또는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이스타블리시먼트에 계신 분들이나 미국의 지식인 특히 뉴욕 타임스라든지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를 봐도 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미국 대통령이 갖는 영향력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좌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갖는 아직도 중요한 그 리더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대통령이 지침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이든 그런 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멀리 보고 우리가 좀 준비하고 또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자면은 미국 내 전문가 집단이 가진 국제 문제에 관한 시각이 있고요. 일반 시민이 가진 국제 문제에 관한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이도 또 잘 인식을 하고 그걸 알고 그 기초 위에 이제 그 대미 관계, 대미 이제 그 안보 관계를 좀 저희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국회를 보면 말이죠. 공화당, 민주당 시각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양극화 문제를 얘기하자면 미국의 의회도 굉장히 양극화된 그런 집단인데 그런데 그 양극화된 집단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북한 핵 문제죠. 그게 뭐냐? 한미동맹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 집단은 그건 역시 한미동맹의 의미를,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고 있다. 아직은. 그건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반 시민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데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러워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이 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립주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고립주의적인 시각이 아무래도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주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거는 전문가 집단한테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전문가 집단의 생각만 들어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칠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그 2016년에 대선 기간 중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메리카 퍼스트가 사실은 그 많은 미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고립주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한 표를 던진 미국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러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미국이라는 상당히 강대국이 압도적으로 힘이 위에 있다가 다른 나라들이 점점 이렇게 쫓아오고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미국 사람들도 왜 미국이 희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점차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그 현안으로 바로 이제 이 방위비 이 분담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맹 관계도 이 경제적 이익 또 혹자는 그것을 뭐 장사꾼의 논리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동맹국이 같이 이제 안보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비용 부담에 있어서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 같은데 그런데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 사항은 이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타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교착 국면에 있는데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타결 그 전망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 조금 덜 내는 거 우리가 어떻게든지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러면 저는 이 앞으로 이 타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좀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부담을 안더라도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에서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꼭 가져야 될 역량 또는 우리가 꼭 요구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더 거기서 반영을 함으로써 미 측의 입장도 좀 살려주고 또한 우리도 그 전자권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하여튼 끝까지 간다. 적게 내는데 우리가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이 게임은 답이 없는 게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이 한국도 이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선거 전략의 한 방편으로서 이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도 건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태까지 주한미군 문제라는 거는 전략 환경을 한미 간에 공통으로 리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하자면은 이 밀리터리 에셋이죠. 그걸 검토를 하고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는 한국 방위를 위해서는 뭐가 최선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내려온 게 여태까지 우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공통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는 이번에도 그렇게 다뤄져야 된다. 방위 비분담이라기보다는 방위 분담은 그보다 훨씬 큰 차원이지 않습니까? 방위 분담이라는 큰 차원에서 이걸 보면은 또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그거는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전시작전 통제권이죠. 그래서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 관한 한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한국군으로의 전환이 충분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인데 미 측에서는 전자권 전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연결과 오거나이제이션과 리소스를 잘 구분해서 한국의 방위를 좀 하나도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역량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 측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타임라인을 두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조건에 기반한 그런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신 임기 안에 이것을 결정 짓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여전히 컨디션 베이스 그게 중요하고 그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전환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22년에 이것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가져왔다고 해서 이것을 작동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갭, 능력을 우리가 목표로 그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더 많이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자권 전환을 이쪽에서 A에서 B로 가져오는 것이 엔드 스테이트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역량을 키우기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 비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정말 70년의 역사가 끝났다고 판단할 게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지원해줬던 그 능력을 우리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엄청난 끝이 없는 숙제가 우리한테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작전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연합지휘 체계만큼 효과적인 체계는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만 한미 간의 연합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토도 똑같은 연합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나토의 국가들도 그걸 주권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죠. 유럽 국가들은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국력을 갖게 됐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권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러나 유엔사 문제가 이제 논의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있죠. 그 더보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그런 얘기 써서는 안 되지만은 유사시에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 문제거든요. 유엔 사령관의 그 맨데이트가 현저하게 저하가 된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한반도 유사시에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일본에 있는 리어 베이스죠. 배후기지죠. 배후기지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유엔사 문제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여도 될까요? 유엔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명밖에 안 돼요. 지난번 사령관 하셨던 스케페로티 사령관이나 브룩스 사령관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100명 이상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이게 임무를 작동시키려면 어디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지금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영연방 국가들이 좀 도움을 주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은 한국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건데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유엔사 해체 내지는 유엔사를 어떻게든지 없애는 게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사와의 관계를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유엔사의 기능은
그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동부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또 유엔사가 재기능할 수 있도록 한국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더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느끼는 미국으로부터 핵 위협의 철폐라든가 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계속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 그 한반도와 그 인근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라든가 궁극적으로는 뭐 주한미군 철수, 최종적으로는 뭐 한미동맹 철폐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러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핵 문제를 다루는 그리고 북한의 전반적인 그 위협을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아니면 한국 정부 또는 한국의 군 당국 간에 뭐 늘 그 양자 정부 사이에는 뭐 장관급, 뭐 대통령 수준에서부터 장관급 또 차관급, 실무급 이렇게 협의를 해오면서 한미동맹 이상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일반 사람들 또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런 것에 한미 군 당국이나 정부 당국 사이에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미국과 한국은 그런 국방 당국자들 간의 협의하에 그 디터런스 캐퍼빌리티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그 과학의 발달,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발달, AI 기술, 또 그 위성 기술의 발달, 이런 여러 가지 그 과학적 이기를 통해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소들, 또 숨기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북한의 핵이라는 건 절대 무기였고 누구도 거기서 당해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더 지난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그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능력을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미국 그 과학자들이나 정부나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목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마찬가지지만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처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북한의 어떤 공격이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 무력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쇄 전략들을 개발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밤 밤 안에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서 국방개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